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의 건강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줄 우리 동네 수의사 김동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담도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담도염이란 간과 담낭 그리고 담관, 즉 담관계를 총괄하는 그 넓은 범위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간이란 본디 엄청나게 큰 장기이면서 자기가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장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력을 무시할 만큼 심한 염증이 생기는 것이 간담도염인데, 간담도염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간의 회복력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겨내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장기들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간이 안 좋을 때 무엇이 또 문제가 되냐면 모든 장기에 영향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식욕 저하, 기력 저하,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면서 광범위한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다른 아이들처럼 구토와 설사로 내원을 하게 됩니다. 구토와 설사를 내원하게 되더라도 진단을 하다 보면은 구토, 설사로 인해서 위장염 혹은 췌장염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허나 그 위장염, 췌장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라고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간담도염이 있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는 다른 일반적인 위장염이나 췌장염보다 더 타이트하고 더 중환자에 준해서 치료를 해 나가야 합니다. 간담도염이 심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가 메인으로 됩니다. 첫 번째로는 황달, 두 번째로는 빈혈. 이 메인입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타 장기들이 손상이 되었거나 문제가 있을 때도 증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배제를 했는데, 첫 번째로 황달의 경우에서는 몸이 노랗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약간 노랗다? 라는 느낌밖에 못 받겠지만 나중에 심하게 될 때는 어떻게 보더라도 육안적으로 뚜렷하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우리 아이의 특히 눈동자, 원래는 흰자죠. 거기서 약간 노란빛이 나진 않는지 한번 잘 봐주시고, 고양이의 경우에서는 귀와 눈 사이에 털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색깔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강아지들의 경우에서는 눈동자 또는 배 쪽에 색깔을 잘 확인하면서 노란빛이 비치지 않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변색입니다. 소변색이 조금 더 찐노랑이 되거나 아니면 붉은 계열로 가게 된다면 이는 혈뇨 혹은 황달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빈혈입니다. 빈혈의 경우에서는 간이 직접적으로 피를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피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 문제가 되어 있을 때는 골수에서도 생성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빈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담도염의 주특징으로는 첫 번째로는 식욕부진이 메인이 되면서 보호자님들이 그냥 오시게 됩니다. 간담도염은 그렇기 때문에 식욕부진이 있다 했을 때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전반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던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면 우리 아이가 조금 크게 아프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담도염의 확실한 진단은 당연히 간 생검 혹은 담즙을 뽑아내서 그거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균 배양 검사들을 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너무 침습적이기 때문에 혈액 검사, 초음파, 엑스레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한 뒤에 치료적인 반응을 시도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주 메인 루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간이란 본디 해독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도 해독을 많이 하는 장기입니다. 그 해독을 이겨내면서 간 안으로 침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아이들 혹은 다른 장기들에 사용하는 약보다 훨씬 더 높은 농도 그리고 더 강한 약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치료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치료기간은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약하게 간담도염이 와 있는 경우에서는 짧게 입원을 처치하고 식이나 활력이 돌아오게 되면은 내복약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통원 치료를 할 수 있지만, 황달 혹은 빈혈까지 오게 된 경우는 수혈도 하고 황달 수치들이 다 씻겨 나갈 때까지 조금 더 수액 치료를 이어나가면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통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 관리에서도 간식은 정말로 금물입니다. 간, 담도, 특히 담낭 쪽이 소화계의 일부를 관여하게 되면서 이 또한 먹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 처방식 혹은 저지방 사료로 된 장 처방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데, 단점이라면은 간 처방식은 아이들이 기호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 사료를 한두 달 정도만 먹고 그 다음부터
먹기 싫어하는 경우 장사료로 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원의 경우에서도 아이의 정도와 상태에 따라서 완치의 판정을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너무나도 다행히 약을 복용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간담도염이 2차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로 인해서 간이나 수치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약해져서 간담도염이 일시적으로 와 있거나 아니면은 췌장염이나 장염 또는 바이러스 질환이 있게 되면서 그 치료 과정에서 간이 손상되면서 간담도염이 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저질환이 있는 것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간담도염도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면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단 원론적인 정말로 감염성으로 통한 간담도염의 경우에서는 완치 판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꾸준히 항생제 복용과 간약, 간보조제 그리고 심한 경우에서는 황달 수치나 간 수치를 씻어내 줘야 할 피하 수액을 병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하면서도 회복력이 좋은 장기지만 한번 심하게 손상이 되고 나면은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상처가 혹은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간담도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수의사 김동원입니다. 감사합니다.